약간 헬라어계 수학의 정석 이런 느낌. 신학생들 40만 명이 선택했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신학 공부의 장민혁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오늘의 신학 리뷰 코너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그 어떤 아이템을 같이 리뷰해 주실 김선용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선용이라고 하고요. 신약 성서와 초기 기독교 문헌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마운스 헬라어 문법. 네. 이 좀 유명한 책인데 이게 이번에 새로 개정 증보판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건 제가 절대 못한다고 출판사에 말씀드렸어요. 학부 신학할 때 헬라어를 C불 받았거든요. 아, 예. 제가 C불 받았는데 뭐 헬라어 책이 이게 좋다 안 좋다 모르니까 네. 좀 진짜 헬라어 잘하시는 분이 오시면은 제가 같이 리뷰해보겠다 예. 했는데 딱 박사님이 와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든든한 마음으로 네, 부끄럽습니다. 일단은 이게 이제 마운스 헬라어 문법 네. 그래서 헬라어를 알려주는 책인데 헬라어가 뭔지도 조금 낯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헬라어가 뭔지 왜 헬라어를 배워야 되는지 조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헬라어는 그리스어를 보통 이제 편하게 헬라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져 있어서 그래서 헬라어를 공부를 하는 건데 원래는 고대 그리스에서 사용되었던 그런 언어고요. 이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네. 쭉 정복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헬레니즘 제국 이런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언어 역시도 많은 지역에 퍼지고 그러면서 헬라어가 지중해 연안의 공용어가 되면서 식민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원래 자기네들 모국어가 아니니까 굉장히 섬세한 부분들까지 다 익히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알렉산더 대왕이 원래 이렇게 사용했던 그리스어는 플라톤 아시죠?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사용했던 고전 그리스어라고 네. 하는데 고전 헬라어 네. 그거는 아주 미묘한 뉘앙스까지도 잘 전달할 수 있는 굉장히 정확하고 놀라운 언어였어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쭉 공용어로 퍼지다 보니까 그러한 섬세함은 좀 사라지고 문법이나 단어 같은 것들도 쉬운 방향으로 그러니까 어려운 그런 용법들은 사라지는 방향으로 언어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용으로 쓴다. 그래서 코인의 헬라어 또는 코인의 그리스어라고 하고 바로 그 언어로 신약 성경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헬라어는 코인의 헬라어라고 부르시는 게 조금 더 적합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저희가 그 신약 헬라어, 코인의 헬라어를 이제 공부를 네.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신약 성경을 읽을 네. 때. 근데 이제 한편으로 드는 의문이 이제 개역 개정의 번역이 되게 잘 돼 있는데 네. 굳이 헬라어로 읽어야 될까? 이런 마음도 있거든요. 또 어떤 네. 마음도 마음도 있냐면 근데 이 어줍지 않은 헬라어 실력으로 이상하게 번역해서 읽느니 그냥 전문가들이 번역해 놓은 걸로 읽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네. 마음도 있는데 저희가 꼭 헬라어를 이렇게 공부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미국에서도 몇 년 전에 통계가 나왔는데 신학생들이 졸업하면서 과정 중에 어떤 과목이 가장 어려웠냐라고 했을 때 헬라어하고 히브리어 과목이 어렵다는 압도적으로 그런 통계가 나왔다고 하는데 너무 공감되는. 네, 공감되죠. 어려운 이 헬라어를 굳이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 각도로 할 수 있는데 목회자들이 설교를 준비하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 참고하는 자료들이 있잖아요. 수준이 있는 자료들에는 반드시 헬라어 이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무슨 용법을 사용되는지 짚는 부분이 꼭 있습니다. 특히 주석서가 그런데 성경 공부나 아니면은 설교를 할 때 최소한의 자료들을 그래도 읽고 소화하려면은 기본 지식이 있어야 하는 거죠. 신약 성경을 원문으로 읽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 그 다음에 목회자들이 목회를 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어떤 교양을 쌓기 위해서 헬라어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운스 헬라어 문법이 영미권에서 좀 유명한 교재라고 들었는데요. 네네. 정말 그런가요? 책에 띠지에는 어떻게 써 있냐면 40만 독자가 선택한 성경 헬라어 교재 결정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얼핏 듣기에는 40만 이러면은 그게 엄청난 수인가? 그런 의아함이 생길 수 있는데 네네. 잠깐 한번 생각해 보면은 신학교에서 사용된단 말이죠. 신학생들 40만 명이 선택했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로 많이 선택한 거죠. 제가 나온 학교만 해도 신학과 학부생 전교생이 200명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40만이 되려면은 네,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40만이 물론 다 신학생은 아니겠지만 대다수가 신학생.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마운스 헬라어 문법은 정말 인기리에 판매되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간 헬라어계 수학의 정석 이런 느낌.
좋은 비입니다. 아, 정말. 네네네. 그 정도로 약간 통용이 되나요? 네. 헬라어 해야지 하면 이거 봐야지 딱 이렇게 되는. 이거 말고 다른 책도 하나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책이 어떤 견실함? 두고두고 참고를 할 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사님은 언제 이 책을 좀 접하셨나요? 미국으로 네. 유학 갔을 때 그 학교에서 마운스 헬라어 문법을 썼습니다. 그동안 내가 한국에서 배웠던 네. 거 접근법도 다르고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네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박사과정 마칠 때쯤 미국 신학교에서 이제 미국인을 상대로 헬라어를 가르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또 헬라어 문법을 마운스 책으로 2학기 정도 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배웠던 거랑 조금 달랐다고 하셨는데 네. 이 책이 다른 헬라어 교재랑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기초 그 헬라어를 다루는 문법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마운스 헬라어가 가진 그런 독특한 점은 그 말투도 그렇고 굉장히 친절한데 왜 그럴까? 학생들이 얼마나 어려워하는지 잘 알아요. 네. 그리고 마운스도 그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좀 힘들어하는지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풀어주고 예를 하나 들자면은 어떤 부분을 쭉 설명해 놓고 나서 이거는 지금 암기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해요. 자기가 말을 해놓고 네. 왜 뒤에서 또 다시 다루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신경 쓸 필요 없어. 거의 밥을 네. 떠다 먹여주는 네. 정도의 친절함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학생들이 어렵다고 느낄 만한 부분 퉁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도 아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학생들이 정확한 기초부터 탄탄하게 헬라어를 익힐 수 있도록 친절함과 정확성 이런 면에서는 가장 독보적인 기초 문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딱 처음에 외울 거 되게 많아 보이면 겁먹고 포기할 수도 있는데 네. 지금 그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다. 중간중간에 그런 격려의 말도 딱 필요할 때 격려의 네. 말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진짜 신기하게 딱 댓글이 하나 달렸는데 네. 어떤 분이 헬라어를 공부하고 계시대요. 네. 관사도 너무 많고 시제도 너무 많고 변화형도 많은데 다 외워야 되나요? 뭐 이렇게 댓글이. 이게 또 마운스 헬라어 문법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단순 암기를 사람들이 싫어한다라는 거를 마운스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단순 암기를 지향하고 가능한 한 그 표들을 다 외우지 않고서도 몇 가지 법칙만 알면은 그 네. 표들을 다 외울 필요가 없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네네. 교수 방법을 이 책에 담고 있죠. 그래서 명확하게 천명하기를 단순 암기를 가능한 한 줄이고 몇 가지 의문 법칙을 제시함으로써 암기하지 않아도 문법을 익힐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저도 그게 제일 힘들었거든요. 막 그런 시험 많이 봤거든요. 표 그대로 외워서 맞습니다. 백지에다 써서 이렇게 네네네. 되는 쪽지 시험 같은 거. 네. 세스 막 그런 거 막 나왔다. 네네네. 그거 너무 힘들었었는데. 잘하시네요. 그래서 좀 그런 걸 지향하고 좀 네. 원리 중심으로 이제 그렇습니다. 알려주는. 친절함이 어느 정도냐면은 여러 표들을 제시하는데 어떤 거는 이 표는 외울 필요가 없다. 어떤 거는 아주 단호하게 이 표는 외워야 합니다라고 또 짚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은 큰 무리 없이 초급 헬라어를 어느 정도 그 실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네.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자들이 이 네. 책으로 공부할 때 어떤 순서로 공부해 나가면 좋을지 네. 가이드를 좀 제시해 주실 네. 수 있나요? 저자가 이렇게 하라라는 그런 지시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거의 밥을 떠먹여주는 수준이기 때문에 네.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잘 아는 예습과 복습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혼자 이 책을 떼야겠다라고 하면은 작심삼일인 경우가 많은데 그때 이제 막 죄의식도 느끼고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이런 것들 그렇죠.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언어거든요. 몇 명이서 그룹을 지어서 같이 공부를 하는 것 저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게 워크북도 있더라고요. 네. 이거는 뭔지 제가 좀 궁금했어요. 네, 이것도 굉장히 네. 반가운 소식인데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이 마운스 헬라어 문법을 가지고 한국 학생들을 가르칠 때 우리말로 된 워크북이 없어서 이번에는 워크북까지 이렇게 번역이 돼서 나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네. 모릅니다. 왜냐면은 아까 수학의 정석 이야기 하셨죠. 아, 네네네. 정석을 쭉 공부하고 나서 그 뒤에 있는 문제들을 풀지 않으면은 사실 남는 게 없잖아요. 워크북이 마치 그런 어떤 연습 문제 식으로 되어 있어서 마우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워크북을 시험을 보듯이 그렇게 해라. 보통 시험을 보면은 시험 준비 그리고 시험을 보고 난 뒤에도 뭔가 기억에 남잖아요. 내가 이걸 틀렸지 저걸 틀렸지. 자기가 공부한 내용을 머릿속에 잘 이해하고 머릿속에 잘 넣기 위해서는 워크북을 공부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렇게 김선용 박사님과 마운스 헬라어 문법 이 책을 같이 리뷰해 봤는데요. 헬라어 굉장히 어렵고 저도 아주 고전했던 과목이지만 이 책으로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드는 생각이 언어는 그 세계를 보는 창이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본 것 같거든요. 저희가 신약 세계를 보기 위해서는 이 헬라어란 창이 필요한 게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헬라어를 통해서 또 신약의 세계를 더 풍성하게 경험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네. 뭐죠? 네. 제가 학생들한테 늘 강조하는 공부 방법인데요. 문법 지식만 안다고 언어를 읽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단어를 익혀야죠, 무엇보다도. 단어 익히는 게 굉장히 고대예요. 단어를 어떻게 하면 잘 외울까?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했는데, 오랜 시간의 테스트를 견뎌낸 그런 방법이 있어요. 이 정도 네. 크기의 카드를 만들어서, 앞부분에는 헬라어, 뒷부분에는 이 단어의 뜻, 이거를 보통 플래시 카드라고 하는데, 딱 보고 한 2초 안에 이 단어의 뜻이 생각나지 않는다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뒤로 넘기고, 요 단어는 알아. 그러면은 빼고, 이렇게 네. 하면서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단어를 한눈에 봐도 다 알게 되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다른 플래시카드를 만들어서 또 이거 모르겠는데 하면은 다시 보는 걸로 하고, 이거 알겠어 그러면 놔두고, 그러다 보면은 모르는 것들만 남을 거잖아요. 그러면 네. 그때 이제 또 다시 익히면서, 이런 플래시카드는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아주 언어를 잘 하시는 학자들도 이거를 많이 씁니다. 이 방법은 아마 앱으로도 가능하겠지만, 제가 추천하는 거는 직접 본인이 써서 만들어서 갖고 다니는 거. 그래서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데서 이렇게 쭉 보고 익히는 거. 단어를 외우는데 가장 유용하다라고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바입니다. 저 그런 거 본 것 같아요. 다이소 같은 데서 이만한 크기 카드 네. 팔고 고리 끼울 수 있고 네, 맞아요. 그거 예. 하나 사가지고 마우스 헬라어 보면서 단어 쭉 정리해 놓고 네. 이제 보면서 이제 단어 외우고 외운 건 고리에서 빼버리고 뭐 이래도 되겠네요. 근데 뭐 헬라어가 아니고 그냥 영어 단어도 이렇게 외워도 되고 영어 단어도 네. 저는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네. 그 언어를 공부했는데, 모든 언어 공부에 다 통용이 되고, 이거는 의과대학 학생들 있잖아요. 네. 굉장히 외울 게 많은데, 예를 들어 해부학 네. 외울 게 많은데 그 사람들도 이렇게 써요. 써서 만드는 것도 있고, 아예 그냥 이렇게 기성 제품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주 좋은 방법이니까 적극적으로 강추합니다.